어제 한 지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느냐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2026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말도 있고 더 오른다는 말도 있어서 도무지 판단이 안 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지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있던 아파트가 일주일 새 5천만 원이나 올라서 이제는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요? 겨우 2만 9천 가구입니다. 올해 4만 2천 가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32%나 급감하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21만 가구입니다. 올해 27만 가구보다 28%나 줄어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입니다. 2027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2028년에는 8천 가구입니다. 매년 절반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미 착공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물량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입니다. 매년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최소 5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3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매년 쌓입니다. 3년이면 9만 가구, 5년이면 15만 가구가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얼마 전 한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부부는 작년부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6억 원이었습니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놀랐지만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조정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에 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 했는데 규제가 강화돼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샀더라면 1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 절벽입니다. 아파트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것이 없습니다. 특히 신축은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약에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붙습니다. 당첨되면 로또입니다. 매물도 줄었습니다. 집주인들이 팔지 않습니다. 왜 팔겠습니까? 팔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집을 사려면 더 비쌉니다. 그러니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4,400조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 예금 이자는 고작 3%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큽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이었습니다. 공급 부족보다, 금리보다, 경기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이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돈이 풀려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세난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2026년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4.7%입니다. 매매가 상승률 4.2%보다 높습니다.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빨리 오르는 기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 전세로 나올 집이 없습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전세를 꺼립니다. 전세 사기 공포도 있고 보증금 돌려주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놓습니다. 결국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없습니다. 가격은 치솟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차라리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매수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며칠 전 서대문구에 사는 한 젊은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매매로 돌아선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전세 보증금에 조금만 보태면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실수요를 매수시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입니다. 20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 이른바 에코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입니다. 숫자가 엄청납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들은 집을 원합니다. 결혼하면 집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처럼 전세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전세가 너무 비쌉니다. 전세 대출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부모 도움을 받아서라도 집을 삽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대출을 활용합니다. 이 수요가 앞으로 5년 이상 계속됩니다. 매년 수십만 가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불확실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전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 문제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물가도 여전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더 폭등합니다. 결국 금리는 동결되거나 아주 조금만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값에는 호재입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양극화입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는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곳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비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을 못 사니 강북을 봅니다. 강북도 비싸니 경기도를 봅니다. 이것을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남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이 따라오르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 가격대가 상향 평준화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2026년에는 중저가 단지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상급지는 너무 비싸니 실수요자들이 하향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30, 40대 무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여기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4년 연속 하락하던 지방이 2026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는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 점소가 심한 소도시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무주택자라면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1분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공급 절벽의 충격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선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서울 강남은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경기 핵심 지역이나 서울 외곽의 입지 좋은 곳을 노리십시오. 교통과 학군과 일자리가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다면 중심으로, 노후주택이라면 신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빠져야 합니다. 무리한 갈아타기는 독입니다. 다주택자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5월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연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핵심 지역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재편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입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됩니다. 평균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단지의 수급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수요는 어떤지, 인프라는 어떤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2026년 집값 상승은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신중하되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